안녕하세요. 시그널 리포트 유목민 멘토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월천 6개월 연속 달성하신 IMI님인데요. IMI님은 저랑 인연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3년 이상, 거의 4년 이상 됐고요. 오랫동안 구독을 해오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주식에 대해서 자기만의 매매 방법을 만들고 매매 원칙을 만들면서 아주 훌륭하게 성장하시는 분입니다. 특히 지금 힘들었던 9월 달에도 월천을 넘기시고 10월 달에야 지금 선수들도 다 어려워하는 때예요. 앞으로도 굉장히 잘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이마이닝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 중에서도 아주 바쁜 직장인이에요. 장중에 무언가를 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그 상황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한테 맞는 매매 방법을 찾아내면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힘들고 그럴 텐데 이런 힘든 장에 뭐 포기하거나 뭐 포기할 수도 있지 뭐 쉴 수도 있죠. 근데 이런 분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어떻게 주식을 해야 하는지 노하우를 듣는다면 돈 주고도 할 수 없는 귀한 경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모두 이제 소리는 안 들리겠지만 박수로 아이마이님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그널 리포트 장기 구독자 IMI라고 합니다. 네, 격하게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장이 정말 최악이었죠. 네, 근데 저도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장이 이렇게 안 좋은 날은 오히려 이제 기분이 나빠하기보다는 그날 더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움츠리고 있다가 나중에 뛰는 개구리처럼 공부를 더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이렇게 전문 강사도 아니고 본업이 있는 일반인이다 보니까 서툰 부분이 좀 많이 보일 수도 있는데 너그러이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은 평범한 사람도 이제 시그널 리포트를 잘 활용하고 제대로 배운다면 월 1,000만 원 이상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 이제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 우선 이제 간단하게 목차를 안내해드리면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강연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에 대해서 내용을 넣어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월천 달성을 하기까지 회사 일 끝나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이제 어떤 루틴으로 공부를 하고 투자를 했는지 이제 제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그널 리포트를 활용해서 실제로 투자 사례에 대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자했는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Q&A 시간 가지고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강연을 하게 된 이유는 올해 6개월 연속 월천 달성을 하고 인증을 했고, 이제 멘토님과 이렇게 식사를 하고 와서 이제 후기까지 남겼습니다. 제가 이제 강연을 하기 전에 한 달에 평균 한 1,500만 원 정도 수익을 6개월 연속 내면서 6개월 동안 1억 안 되게 수익을 냈었습니다. 이걸로 이제 멘토님하고 식사를 했고, 이제 제가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고요. 이제 강연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지금 이제 좀 오랫동안 시그널 리포트를 이제 구독하시고 상천 정리도 맨날 하셨는데 지금 성과가 안 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아스타님이나 멘토님이 이제 뭐 월 수익 같은 거 이제 보여주시면 이제 그걸 보고 나면 아, 난 절대 저렇게 못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너 어떻게 저걸 해? 저거는 신의 영역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건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현실적인 제가 이제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좀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좀 강연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 저는 약간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항상 이렇게 조용히 숨어서 제 할 일만 하고 이제 조용히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이번 강연을 하기까지 진짜 좀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 제가 이제 강연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그때 오프라인 행사 때 저를 보셨겠지만, 저는 사실 머리도 나빠요. 그래서 뭐 뭐 자격증 공부하더라도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운동신경도 사실 없어요. 잘하는 운동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스스로에게 네가 잘하는 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전 사실 내가 뭘 잘한다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평범한 사람보다 훨씬 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이제 보통 사람도 멘토님을 만나고 이제 시그널 리포트에서 알려주는 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월 1,000만 원 이상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 멘토님 정도의 수익금이나 아스타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신의 영역이라 하지만 사실 월 1,000만 원 이상 달성하는 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하게 된 거고요. 이제 결론 말씀드리면 월 1,000만 원 수익은 노력과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을 가지고 시그널 리포트를 공부하게 되면 누구나 달성할 수 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제 서론으로 해서 제가 멘토링 강의를 듣게 된 계기와 왜 주식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 노하우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G.O.D의 어머님께라는 노래 아시나요? 이제 거기 가사를 보게 되면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아는 외식 한 번 한 적이 없었고, 예, 그 가사에 나오는 내용이 딱 제가 자라온 어릴 적의 저희 집이었습니다. 진짜 통닭이라는 걸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할 정도로 어려운 집이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돈에 한도 많이 맺혔었고 좀 결핍이 있었어요. 돈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돈에 대한 결핍을 없애기 위한 방법은 나중에 커서 대기업에 취업만 하면 다 해결될 거라 생각을 하고 취업 준비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운 좋게 평균 이상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제가 첫 월급을 받고 그날 좀 서럽게 울었어요. 보통 보면 이제 월급을 받으면 기분 좋은 날이잖아요. 첫날인데.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은 소중한 사람들의 선물을 사고 기분 좋게 외식을 하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첫 월급 받은 날 대출 조회를 해보니까 제 학자금 매출이 3,100만 원인가 있었고, 제가 이제 첫 월급을 기준으로 해서 곱하기 12를 하니까 이제 1년 동안 제가 총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나오고, 이제 거기다가 제 근속연수를 곱하니까 제가 이제 이 회사를 다녔을 때 총 벌 수 있는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을 보고 나니까 정말 서울에 집 한 채 살 수 없는 정도의 작은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게 된 이유는 이미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나 물질적인 부분은 제가 앞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이미 정해진 거라 보니까 이렇게 미래에 제 가족이 될 사람한테도 미안했고 제 스스로가 너무 좀 기분이 우울했어요. 근데 좀 제가 그래도 장점이 저는 약간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제 뭐 낙담하고 힘들어하는 시간 1분, 그 뒤에는 이제 해결 방법을 찾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돈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직장 외에서 나와야 되니까 어떤 걸 해볼까 고민하다가 진입장벽이 가장 낮은 주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이 보면 공식이 없잖아요. 근데 한 가지 공식이 있는 게 뭐냐면 주식을 안 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주식을 이제 하겠다고 달려들어서 처음 상 종목은 무조건 수익이 나요. 진짜 신기하게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이 아, 내가 주식을 좀 잘하는구나. 소질이 있구나. 드디어 내가 이제 잘하는 걸 찾았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대출도 땡겨오고 그동안 모았던 적금도 해지해서 다 때려박다 보면 결국 이제 깡통을 차게 되는 거죠. 예, 제가 딱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대기업에 취업을 하다 보니까 신용대출도 많이 나왔고 제가 좀 그때 말도 안 되는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이제 진짜 대출도 끌어오고 그동안 모았던 돈 다 때려박다가 종목 한 5종목 가지고 다 날려먹었습니다. 물론 뭐 손절을 안 해서 그렇겠죠. 그래서 너무 이제 오기가 생겨서 보통 남자는 이제 평생 3번 울지 않습니까? 첫 번째 운 게 첫 월급 받고 제가 얼마 잃었는지는 크게 한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날려먹었습니다, 진짜로. 거기다가 이제 학자금 매출까지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두 번째 울었어요. 남자는 평생 살면서 3번 운다고 들었는데, 첫 번째 온 게 첫 월급 받고, 두 번째 온 게 돈 다 날려먹고, 진짜 우울했어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 장점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뭐, 낙담하기보다는 또 이제 해결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 해결 방법이 이제, 그러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자, 해보자. 이왕 주식으로 큰 손실 입었으니까, 주식으로 한번 살려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날부터는 맨날 교보문고 들어가서 주식을 검색해서 주식책 신간 넣은 것들을 다 사봤습니다. 진짜 한 200권 정도 봤습니다. 그 200권 아직까지 서재 있고요. 그런데 뭔가 그 많은 책을 읽었지만 계속 목말랐어요. 왜냐하면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대부분 책들이 약간 주식을 좀 공식처럼 뭐 이렇게 21 수평선 돌파하면 매수해라. 이탈하면 매도해라. 또 쌍봉이 뜨면 매도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많다 보니까 맞아요. 더 헷갈렸어요, 저는 더. 그 많은 책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실력이라는 거는 수익금이겠죠, 당연히.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등 부분에 나의 월급 독립 프로젝트라는 책이 딱 보이는 거예요. 어? 나는 주식을 검색했는데 왜 이 책이 뜨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 목표가 원래 월급 독립하는 거였었는데 제 인생의 목표를 누군가가 이제 책에다가 제목에 담아 놓으니까 너무 이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라면 온라인으로 보통 구매를 하는데 그 책만큼은 직접 이제 교보문고에 찾아가서 사왔고 이제 새벽 3시까지 그 책을 읽었는데 진짜 책 내용이 너무 저는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주식이 올라가는 그 원리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자세히 설명이 잘 돼 있어서 이 부분 찐이다 싶어서 분명히 이제 강의를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제가 막 구글링도 해보고 이것저것 발품을 많이 팔아가지고 이제 멘토님 이제 강의하시는 사이트를 찾아냈어요. 사이트에 가니까 이미 멘토링 강의는 종료됐고 상담하시는 분이 더 이상 강의를 하실 계획이 없으시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때 또 울었어요. 남자가 3번 우는데 3번째 다 쓴 거죠.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진짜.
세 번 기회를 다 썼습니다. 제가 그때는. 예, 그래서 그날부터는 교보문고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이제 그 사이트에 혹시나 이제 강의가 올라오지 않을까. 사실 이제 사람의 마음은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들어갔었는데 한 1년 정도 진짜 매일 들었어요. 매일. 들어갔는데 나의 월급 독립 프로젝트 리뷰트 버전이 딱 있더라고요. 와, 저는 그때 진짜 이때는 약간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원래 세 번밖에 안 되는데 네 번을 울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강의 신청하는 날, 혹시나 다른 분들이 많이 신청해서 제가 못하게 될까 싶어서 강의 신청하는 그날 반차를 신청하고 회사에다가 집 주변에서 가장 빠른 PC방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대학교 때 수강 신청하듯이 신청을 해서 이제 강의 수를 듣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억울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사실 멘토님 이제 강의라든지 시그널 리포트 보게 되면 이제 뭐 거의 뭐 고기를 잡아가지고 요리까지 해가지고 떠먹여 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소화까지 시켜주시지 않습니까? 아, 근데 그 당시에는 멘토님 진짜 엄격하셨어요. 저도 이렇게 질문하다가 진짜 많이 혼났거든요. 이상한 질문 한다고. 근데 저는 이제 꿋꿋하게 이제 굴하지 않고 했고, 제가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라떼는이란 말이거든요. 라떼는 말.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라떼는 말이야. 진짜 그때 힘들었어요. 멘토님 많이 혼났어요, 그때. 그래서 진짜 지금 멘토님하고 아스타님께서 잘 가르쳐 주실 때 빨리빨리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본업을 하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장점과 단점을 많이 알고 있고 지금 대부분 시리언즈 분들 같은 경우는 본업이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 마음을 잘 알아요. 근데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야, 네가 본업을 하면서 조직을 하면 되냐? 그럼 일을 안 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멘토님하고 공통점이 뭐냐면 출근을 가장 빨리 하고 퇴근을 가장 늦게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맡은 일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이제 주식이 주가 되진 않았고 본업을 위주로 하지만 좀 틈틈이 뭐 다른 분들 담배 피러 가는 시간이라든지 커피를 마시는 시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 때 밥을 10분 만에 먹고 항상 이제 자리에 앉아서 일을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매수를 한다거나 매도를 하는 시간 동안 업무를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놓치기 싫어서 이렇게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소홀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 직장인분들 다 주식하시잖아요. 저는 회사에다가는 이제 주식을 한다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식한다고 얘기를 해놓으면 제가 업무 때문에 폰을 봐도 이제 사람들 고정관념이 있다 보면 제가 주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에다가는 말을 안 했고 실제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진짜 아침에 신규 상장주 상장하는 날은 저 빼고 전부 다 모여가지고 다 대기하고 있다가 다 같이 상 따거든요. 그 정도로 요즘에는 전 국민 주식 시대가 되다 보니까 직장인분들이 진짜 안 하면 바보라는 소리 들을 정도입니다. 저는 이제 안 한다고 이렇게 표면적으로 얘기해 놓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왜 저는 안 하냐고 바보냐고 그러다가 언제 부자 될 거냐고 계속 그렇게 힘들게 살 거냐고 맨날 물어보거든요. 그럼 저는 속으로 웃고 있죠. 네, 하여튼 그렇게 저는 이제 일부러 말을 안 합니다. 네, 우선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이제 본업이 있으면 장점은 주식이 잘 안 됐을 때 고정적으로 나오는 방파제 같은 급여가 있다 보니까 이제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내가 주식을 사고 싶을 때 못 사고 팔고 싶을 때 못 판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전날 실컷 종목 공부하고 왔는데 다음날 살려고 하니까 갑자기 회의 들어와라 또 손님 오시고 또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서 이제 못 사고 지나갔는데 저녁에 집에 와서 보니까 이제 그 종목이 엄청 올라 있는 거예요. 아, 그때 정말 배 아프죠. 또 이제 이거 손절해야 될 타이밍이 이 타이밍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회의를 부른다든지 손님이 오게 되면 손절가를 크게 이탈해서 손실 보는 경우가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많이 했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들을 제가 뒤에서 이제 어떻게 그 단점들을 보완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제가 이제 이번에 두 번째 강의를 하면서 좀 어떤 내용을 넣어서 말씀드리면 좀 도움이 되실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의외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좀 몰라서 성과가 안 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렇게 카페에서 이제 댓글을 보거나 이제 고민사항들 글들 보게 되면 이제 회차도 기시고 매일매일 상천 정리를 하시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성과가 안 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의 문제점이 무엇일까도 생각을 많이 해봤고 이제 제 주변에 주식을 하는 제 친구들 중에서 좀 성과가 안 나는 친구들도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결과가 이제 보니까 공부를 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열심히는 하는데. 그래서 지금 또 보면 이런 말씀드리면 분명히 이런 분들 있어요. 야, 네가 얼마나 공부를 잘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 할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공부를 잘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사실은 이제 학창 시절 때는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남들보다 오래 걸리고 성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제가 이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이제 좀 공부 방법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시리언즈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학창 시절 때 학교나 이제 학원에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적은 없으시죠? 대한민국은 정말 교육열이 뛰어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이렇게 운전으로 따지면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를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세계적으로 천재가 많이 나온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어릴 때부터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이제 알려준다 하거든요, 자녀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바른 된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해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이제 커서 사회생활을 하니까 엄청나게 큰 성과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뒤늦게 이제 공부 방법의 중요성을 알고 공부 방법에 관련된 책들도 한 30권 넘게 읽고 제가 연구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월천 달성을 하게 된 초석은 당연히 이제 시그널 리포트에 양질의 자료가 있겠지만 나름대로 이제 그 자료들을 갖다가 이제 내과학에 기반한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달성을 할 수 있었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급변하는 세상에서 저희가 좀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평생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공부 방법을 제대로 알게 되고 나면 평생 쓸 수 있습니다. 주식 이외에도 뭐 본업 관련 자격증이라든지 업무 관련 내용이라든지 그런 능력들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을 가지고 시그널 리포트를 공부했을 때 이제 최대의 효과가 나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공부는 그 공부 관련 이제 자기계발서를 보면서 그 저자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모두 다 공부를 입력과 출력과 활용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력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텍스트를 읽고 노트에 정리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대부분 분들이 여기까지는 다 하세요. 근데 여기까지 하고 나서 아 내가 공부를 다 했다. 나는 이제 시그널 리포트를 공부했으니까 정리하고 상세 정리했으니까 수익이 날 거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 단계 가지고는 공부를 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는 출력 단계예요. 출력 단계는 뭐냐면 공부한 내용을 가장 중요한 게 안 보고 이제 말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안 보고 이제 손으로 적어보는 일. 이게 이제 출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멘토님을 비롯해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이제 입력하는 시간보다 이 출력하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보통 보니까 2대 8 정도로 하더라고요. 그뭐 쉽게 말씀드리면 10분은 만약에 텍스트를 읽고 입력을 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나머지 한 50분, 1시간은 안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 그리고 적어보고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활용 단계입니다. 내가 입력을 하고 출력을 해서 내 머릿속에 넣었던 그 지식들을 내 삶에서 활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공부는 입력, 출력, 활용 이게 다 아우러졌을 때 비로소 이제 공부를 다 했다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시그널 리포트를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 세 단계를 거쳐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입력 단계입니다. 이제 시그널 리포트를 읽고 해당 내용 및 상천 정리를 합니다. 이거는 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사람들은 이 입력 단계만 거치고 해당 내용을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공부를 다 했어라고 하죠. 실제로 저희 회사에 이제 직원분이 한 분 계신데 이제 저도 회사에서 시험을 많이 치거든요. 이제 시험만 쳤다 하면 낙방이에요, 항상. 커트라인이 60점인데 맨날 55점, 40점. 그거 제가 이제 너무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직원분이 먼저 저한테 이제 혹시 뭐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되냐고 해서 제가 이 입력, 출력, 활용 단계를 다 알려줬는데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이 직원분이 다음에는 88점 받아서 통과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방법을 알려드리니까 실제로 이 방법대로 실천하신 분들은 진짜 성과가 확실히 나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실현자 분들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진짜로 한번 해보시면 분명히 성과가 나오실 겁니다. 그 시그널 리포트 자료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 어떻게 그 자료를 다 입력하고 출력하고 활용을 하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문 기사라든지 시그널 리포트도 모든 텍스트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정말 중요한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텍스트만 딱 정리를 하면 되고요. 상천 정리의 목적은 이제 정리를 하면서 내가 만족감을 얻는 게 아니라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입력을 하고 출력을 하면서 내 머릿속에 넣고 그래서 이제 주가를 움직이는 변수들과 종목
그리고 테마 관련 지식들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입력, 출력 단계를 거치면서 머리에 넣고 향후 유사한 변수들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대응 대처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신속하게 대응 대처하기 위함이라면 정말 좋은 자리에서 매수 매도를 하는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거 제가 직접 이제 하고 있는 제 자료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제 시그널 리포트를 저녁에 이제 열고 읽으면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글자를 좀 못 쓰다 보니까 보드로 좀 적는 편인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제가 공부하고 싶은 부분들, 제가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가 출력을 합니다. 이제 방금 읽고 정리한 시그널 리포트 내용들을 종이에 이제 키워드만 적어서 키워드만 보고 내용을 혼자 설명해 보거나 떠올려 보는 연습을 반복합니다. 이제 이 예를 들게 되면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 내용을 다 가리고 방산 관련주라는 키워드만 보고 혼자 떠올려 보고 말을 해보는 거예요. 방산 관련주는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빅텍, 이런 게 있었지. 그리고 또 센서뷰라는 단어를 보고 센서뷰는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주식이고 이제 뭐 최근 메이저 방산 기업과 공급 계약한 체결 이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 넣는 작업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실천이 가능하고 또 아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일단 시리언즈 분들이 만약에 이제 매일매일 회사에서 10만 원씩 일당을 받고 집에 와서 금고에 그 돈을 보관한다고 하면 이제 11일이 지나고 나면 100만 원이 금고에 있어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일 뒤에 금고를 열어보니 5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 돈을 빼갔거나 아니면 뭐 금고에 구멍이 났거나 이제 돈이 새 나간 거죠.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지식도 계속 이제 새어 나가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냐? 이거 제가 이제 좀 유명한 그 뇌과학 내용이 있는 곳에서 제가 본 건데 이제 저희가 이제 지식을 습득하게 되면 학습하고 10분 뒤부터는 이제 점점 망각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아까 전에 이 공부를 하고 출력을 혼자서 이렇게 안 보고 말을 해봤지만 그 당시에는 내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10분 뒤에는 이제 점점 이제 그게 정보가 잊혀져 가는 거죠, 머릿속으로. 그러면 1시간 후에는 60%가 없어진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나면 제가 공부한 내용의 70%가 없어지고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나면 80%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첫날 그냥 공부를 해놓고 그 뒤에 관리를 안 하면 아까 돈 관리하듯이 관리를 안 하면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다 잊혀진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한 달 뒤에 거기 80%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입력을 하고 정리를 하고 출력을 과정을 거치면서 공부를 하되 10분 뒤에 복습을 하게 되면 하루가 기억이 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걸 정리하고 안 보고 설명해보고 10분 뒤에 한 번 더 복습을 하게 되면 그 기억이 하루 동안 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일 뒤에 또 이 내용을 복습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기억이 일주일 동안 간대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일주일 뒤에 또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또 안 보고 말해보고 하면 그 기억이 한 달로 가고 이제 한 달 뒤에 한 번 더 최종적으로 복습을 하게 되면 그 기억이 이제 장기 기억으로 정착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뇌 특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시그널 리포트에서 이제 기억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정리하는 내용이 계속 쌓일 텐데 내가 그럼 언제 이 주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냐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한 노트나 한 파일에 이제 시그널 리포트에서 기억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날짜별로 가장 최근 게 가장 위에 오게끔 이제 계속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주기에 맞춰서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틈날 때마다. 근데 그 들여다보는 것도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키워드만 딱 보고 살짝 보고 혼자 이제 안 보고 말을 해보는 거. 또 제가 말을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눈으로 보고 다시 또 이제 정리하고 머릿속에 기억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식이 아까 말씀드렸던 금고의 돈처럼 새 나가지 않게 계속 이제 지식 관리를 하는 거죠. 자산 관리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제 주변에 다른 친구들한테 이 방법을 알려주니까 뭐 자격증도 그렇고 뭐 회사 업무 시험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 주식도 좀 성과를 내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리언즈 분들께 말씀드리기 전에 제 친구들을 대상으로 실험해봤으니까 확실히 효과는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시그널 리포트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거는 저의 노하우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그널 리포트의 정보들을 이용해서 내가 직접 어떤 행동을 할지 정리해서 실천합니다. 이게 제 예고요. 이게 제가 이제 휴대폰에다가 이제 항상 저장을 하는데 우선 예를 들어서 이제 시그널 리포트에서 멘토님께서 어제 전날 미국 시장이 좋았고 이제 이번 주는 대한민국 주식 시장도 반등의 시기가 왔다라고 뭐 이렇게 멘트를 달아놓으시면 그냥 그거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아, 전날 미국이 음봉에서 양봉으로 반등도 했고, 멘토님께서 저렇게 조언하셨으니까 오늘 장은 좀 괜찮겠네. 매수를 해볼 만 하겠네. 좀 매도를 할 때도 조금 더 길게 끌고 갈 만하네. 라는 식으로 이제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메모를 하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 유가와 도시가스가 이제 수혜를 받을 거고, 이게 시그널 리포트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에너지 쪽이 이제 올겨울에 좋을 것 같으니까 만약에 뭐 내가 투자할 시간이 없으면 이쪽을 스윙으로 가져가 보자. 이런 식으로 매매 시나리오를 짜는 거죠. 맞아요. 매매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내가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 이제 머리로만 생각하게 되면 회사 업무에다가 또 이렇게 장중에 너무 정신없이 주식이 움직이다 보면 사실 실천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이제 글로 적어 놓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자고 적어 놓고 나면 제가 이제 휴대폰을 보면서 내가 이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매일매일 주식시장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이 시나리오를 짜서 짭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폰에 넣어놓고 제가 직접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를 하면서 다 실천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입력해서 공부를 하고 출력해서 머리에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해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테마와 종목 지식이 쌓이게 되면 언제가 아 내가 좀 공부를 그래도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냐면, 이제 실시간 조회 순위에 떠 있는 종목들만 봐도 아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테마가 이쪽이구나, 그리고 이쪽에 뉴스가 나왔겠냐라고 역으로 뉴스를 검색해 보면 진짜 그 뉴스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투자자들이 이등주를 찾고 있을 때 이제 멘토님께서 말씀하시는 뭐 히든주도 미리 공부를 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선점도 가능하고 당일 주도 섹터가 어디인지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주식들을. 그 제가 이제 일단 입력, 출력, 활용 관련해서 최근 멘토님께서 해주신 500억 번 강의를 예를 들면 1단계 입력 단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강의를 듣고 강의 내용 정리하고, 그다음에 2단계 출력 단계는 이제 500억 번이 뜬 차트를 돌려보면서 강의의 주요 내용들을 내가 직접 말로 설명해 보는 거예요. 차트를 열어놓고 앞에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에 제 서재에서 제가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면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약간 좀 정신병자처럼 볼 수 있어요. 혼자 말로 막 하고 막 혼자 막 몸짓하고 막 제가 봐도 좀 웃기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이렇게 와이프는 적응돼서 좀 괜찮은데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미친놈 아니냐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몸짓 손짓 다 써가면서 말도 하고 설명하거든요. 저는 그 시간을 거의 매일 보냅니다. 그리고 3단계 활용입니다. 활용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500억 봉 뜬 종목들 눌림 때 이제 강의 내용처럼 분봉을 보고 한 주라도 직접 매매해서 시장을 몸으로 느껴보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 많으세요. 나는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돈 모아서 그때 투자할래. 지금은 공부할래. 라는 분이 계신데 사실 주식 한 주 사는 데는 만 원만 있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한 주라도 사서 무조건 활용을 하고 이렇게 시장을 몸으로 느껴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저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멘토를 만나서 약간 이게 안 좋아진 건지 모르겠는데 퇴근하고 누가 뭐 하자고 하면 되게 싫어요. 집에 가서 빨리 공부해야 되는데 그 공부 안 하면 다음 날 돈을 못 버는데, 그래서 자꾸 약간 왕따가 돼가는 것 같은 느낌? 네. 근데 이제 뭐 거래처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회식이라든지 이렇게 참여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 있더라도 저는 새벽 2시에 들어와도 무조건 공부는 시간 리포트 공부는 하고 잡니다. 혹시 이제 이 정승재 님이라고 아시나요? 혹시 이분이 정말 유명하신 일타 강사인데 연봉이 거의 뭐 몇십억, 100억 단위죠.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공부하는 방법 중에 가장 효율이 높은 게 티칭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출력입니다. 안 보고 설명해 보기.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학창 시절 때 지금 실현자 분들도 이제 학창 시절을 겪으실 텐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친구가 모르는 거 물어보거나 시험 기간이 다 돼가는데 뭘 물어보면 정말 귀찮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승재 이분은 오히려 이제 친구가 뭘 물어보면 정말 그게 좋았대요. 왜냐면 내가 공부한 내용을 친구한테 설명하면서 내가 모르는 게 뭐고 잘 아는 게 뭔지를 구분할 수 있고 그만큼 이제 기억이 잘 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하는 얘기가 이제 학창 시절 때 이제 그런 과정을 많이 겪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이 위치에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멘토님도 많이 강조하시는 부분이고 이제 성공하신 분들의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입력보다는 출력의 비중, 티칭의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실 때 한번 이 방법대로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우선 세 번째로 이제 저희 하루 루틴과 이제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멘토님과 시그널 리포트를 통해서 정립한 제 매매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거래대금 500억 이상 강한 종목들의 눌림 매매고, 두 번째가 일정 매매입니다. 우선 이제
거래대금 500억 이상 터진 종목들의 눌림 매매를 하는 이유는 멘토님께서 차트 보실 때마다 자주 하시는 말씀이 500억 뻥 터진 종목들이 반등 한번 안 주고 죽지 않죠. 이 말씀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강조하시는 부분이 거차 제시. 일단 500억 뻥이 떴다는 말은 거래량이 충족이 됐단 말이고 눌림이 왔단 말은 이제 살만한 자리라는 차트도 충족이 되고 이제 그런 종목들 중에서 이제 재료 및 시황 살아있는 종목을 선정해서 매매를 합니다. 150억 봉은 왜냐면 워낙 거래대금 많이 터지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뭐 매매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래도 가장 확률 높은 매매를 하다 보니까 저는 150억 봉보다는 500억 이상 터진 종목들 위주로 저는 매매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일정 매매인데 사실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이 일정 매매만큼은 조금만 부지런하면 이렇게 거저주는 매매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 일정 매매만 잘하셔도 한 달 시그널 리포트 구독료는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정 매매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일정에 관련한 뉴스 기사가 나와서 이 일정이 정말 많은데 모든 일정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정만큼은 일정에 가까워질수록 뉴스 기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부각이 될 거다. 그래서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겠구나 싶은 일정들만 선별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이 다가올 때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 주 정찰병 또는 시세 알림 등록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정 당일에 급등 나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제 수줄티를 하게 됩니다. 저도 멘토님께 강의를 듣기 전에는 일정 당일에 급등하면 항상 따라갔다가 많이 잃었었거든요. 근데 일정 당일날 이제 급등 나오는 거는 재료 소멸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 줄 때 튀셔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 루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 한 9시, 10시부터 서재에 앉아서 이제 시그널 리포트를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일 주도주를 거래대금 많이 터졌던 종목들 위주로 오름차순에서 확인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0일차, 1일차, 2일차, 3일차식으로 멘토님께서 정리하신 대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면서 이제 어떤 테마들이 이슈했는지도 정리를 하고 자산 관리하듯이 종목들을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만 하는 건데 저만의 시그널 리포트를 발행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시그널 리포트가 워낙 방대하게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챙겨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매일 하거든요. 정리를 하면서 이슈가 사라지거나 더 이상은 안 맞는 내용들이 있으면 지우면서 계속 체진화를 시킵니다. 뭐 시황이면 뭐 미국 시황이 어떻다. 뭐 인플레가 안 잡혀서 긴축이 추가로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뭐 호재, 악재 나눠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금일 대응 적금 놓은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어떤 행동을 할지 시그널 리포트 내용들을 바탕으로 내가 주식시장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해서 메모를 하고 이제 금일에 챙겨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환율도 보기도 하고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는 테마가 어딘지 그리고 그 테마 중에서 조정 중인 테마가 어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계속 파악하려고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당일 단타 같은 경우는 전날 시간에서 강세였던 종목, 약세였던 종목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면서 어떤 종목들이 과연 다음날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정 부분도 이제 안 까먹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정 같은 경우는 여기도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어플에 네이버 캘린더에도 등록을 해서 계속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500억 봉 이상 뜬 종목들 중에서 시황과 재료가 살아있는데 거래량이 줄면서 눌림이 온 종목들을 많이 공략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전에 여기서 이제 매일매일 데이터가 쌓이고 나면 여기서 이제 등락률을 내림차순으로 딱 정리를 하면 이 종목들 중에서 오늘 많이 빠진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눌림준 종목들 있죠. 이제 그 종목들을 체킹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진 종목들은 음봉인데 좀 잘 안 보는 편이고요. 저는 또 멘토님 말씀처럼 이제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음봉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양봉인 종목들은 사실 양봉이긴 한데 거의 뭐 많이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은 이제 거의 뭐 음봉에 가까운 양봉이라서 넣어놓은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그널 리포트에 일정이 추가되는 게 있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서 가장 먼저 다가올 일정을 가장 위에 올려놓고 계속 이제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 여기만 넣어놓으면 일정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추가를 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체킹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500억 번 이상 종목들 중에서 이제 응봉 종목들을 공략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책 많이 보셨던 책이죠. 멘토님 책 내용에 보게 되면 주가 상승의 전조는 거래량 폭등 후 이제 거래량 폭등이란 말은 500억 번 터지면 당연히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래량 급감 그리고 음봉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다 녹아져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멘토님의 이 책과 또 평소 하시는 그 강의 내용들을 들으면서 과연 본업에 있는 내가 가장 좀 안전하게, 그나마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종목 이렇게 500억 봉이 뜨고 조정을 주면서 이제 반등을 하는 자리 왔을 때 매매를 하는 것이 그나마 좀 안전하고 확률이 높더라는 확신이 생겨서 그렇게 하게 됐고요. 저도 이렇게 멘토님처럼 심플하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차트를 계속 볼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체킹을 하고 관정 등록을 해서 이제 뭐 크게 저도 뭐 그냥 살 만한 자리인가 받을 만한 자리인가 지지를 받고 있는가 그냥 그 정도만 보고 이제 분할로 매수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일정 등록은 이런 식으로 이제 시그널 리포트에 보게 되면 정말 친절하게 일정이 다 나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런 걸 직접 하려고 하면 정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하루에 한 10,000원 정도 되는 그 시그널 리포트 구독료가 이렇게 저의 시간을 세이브해주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비싸다는 생각을 안 하고 진짜 그 값어치 이상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리랜서분들도 리포트 잘 활용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팍셀 바이오 있으면 날짜를 여기다가 등록하고 또 여기다가도 등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 일을 하시고 이제 본업이 있으시다 보면 내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내가 원하는 자리에까지 오는 시간이 언젠지를 모르잖아요. 계속 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HTS를 이용하는 날에는 이 화면에서 내가 관점 등록했던 종목들이 이 자리에 오면 관심 있게 보고 매매를 하겠다는 관점으로 이제 그 금액대를 넣어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장중에 이 가격대가 오면 알림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 중에서 MTS 이용하시는 분들은 국내 주식 알림에서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어느 가격 이상 되면 알림을 달라, 이하 되면 알림을 달라. 손절할 때는 당연히 이하 금액에 넣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자리까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에 집중하고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든 제 관종 종목에서 매일매일 등록을 합니다. 예, 근데 사실 직장인분들이 30종목까지 매매할 일이 잘 없어서 저도 관종 등록하면 거의 많아봤자 1종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거의 다 차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이건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도 혹시나 뭐 괜찮은 자리가 보이면 장중에도 이렇게 등록을 해서 또 실제로 관리하기도 하고요. 그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알림 등록을 해서 어떻게 매매했는지 설명을 드리면 500억 번이 터지고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BS 보이는 이 부분은 제가 돌파 매매 연습한다고 한 주 넣었던 부분이라서 이거 무시하셔도 상관없고요. 이제 실제로 제가 본 매매한 거는 요럴 때, 요럴 때거든요. 그럼 보시면 이제 공통점이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지지 받는다고 생각했던 라인이 뭐 3일선, 5일선, 8일선, 아니 뭐 전날 고점, 뭐 전날 저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유의미하게 보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종목들의 그런 유의미한 자리 가격대에 아까 같이 이렇게 알림을 넣어놔요. 이 가격대에 오면 알림을 달라. 넣어놓고 나면 이 알림 자체가 휴대폰으로 오는 게 휴대폰도 오겠지만 제 스마트워치에 이렇게 알림이 오기 때문에 사실 하루 종일 폰을 안 봐도 그냥 제 본업에 집중하고 일을 하다 보면 알림이 와요. 물론 제가 이제 만약에 뭐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충분히 폰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 하면 당연히 장을 관찰하겠지만 당연히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하는 시간이 많이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럴 때는 이렇게 등록을 해서 스마트워치 알림이 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3일선이거든요. 3일선에 오면 알림 달라고 제가 등록해서 알림 받고 매매한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보면 8일선입니다. 제가 이것도 알림 오기 위해서 보고 매매한 거고요. 그 다음날 이제 크게 수익 실현했죠. 저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퇴근하고 나서 이제 저런 식으로 관정 등록을 다 하고 잠자리에 들고 나면 이제 다음날 아침에는 장전 리포트 정독을 하고 아스타님 트레이딩뷰 해설 라이브 시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관종 등록하듯이 당일 상승 예상이라는 것을 등록합니다. 이제 아스타님께서 트레이딩뷰에서 강조하셨던 부분이라든지 아침 장전 리포트에서 이제 부각됐던 뉴스가 나온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는 출근을 좀 빨리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근을 빨리 해서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이제 그때 이제 트레이딩 뷰 마음 편하게 강의 듣고 정리하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차에 그 운전석에서 이렇게 납작하게 나무 판자 같은 건데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 테이블을 갖다가 이제 항상 올려놓고 거기다 커피 한 잔 올려놓고 아침에 이제 막 관종 등록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식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마무리하고 나면 남들보다 빨리 출근해서 일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이클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제 알림이 오든지 아니면 제가 이제 그 중간중간 시간 될 때 한 번씩 이제 관종했던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해서 이제 제가 원하는 자리가 오면 매매를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다른 분들 담배 피러 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 쉰다거나 뭐 커피 마시러 가고 그럴 때 이제 사실 직장인 분들이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짬짬이 틈나는 쉬는 시간에는 저는 어쩌면 주식에 이제 올인하는 거죠. 일을 하면서. 저렇게 한 사이클이 완성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업이 바쁠 때는 이제 스마트워치 알림 오면 NPS 켜서 매매하고 틈이 날 때마다 이제 전날 및 당일 주간 관심 종목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의미 있는 자리에서 반등하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등하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생각했던 자리를 깨버리고 가면 매매를 안 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매매를 이렇게 했는데 반등 주는 척 하다가 이렇게 꼬꾸라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손절하면 되기 때문에 그 손절 폭이 작아서 좀 손익비가 좀 좋은 방법이라서 저는 이 방법이 직장인들이 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고 이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는 이제 폰을 계속 보면 볼수록 아 쟤는 왜 일 안 하고 폰만 보고 있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할 때 이 호가 주문창을 활용 많이 합니다. 여기 들어와서 여기에다가 내가 사고자 하는 수량만 고정해 놓으면 여기 클릭만 하면 매수도 되고 매도까지 다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쫙 걸어놓고 바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남들보다 빠르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중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주인공이 누굴까? 주인공이 속한 테마나 섹터는 어디일까?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해야 되고 제가 어제 정리했던 그 종목들 중에서 이 주인공이 속한 테마가 있는 종목이 있으면 이제 그런 종목들로 매매하는 게 확률이 가장 높겠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뭐 만약에 시그널 리포트 내용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이제 소화하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그 당일의 주인공 섹터만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시작이 반이라고 그리고 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인공 섹터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주식 종목도 매일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제 한정된 숫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섹터나 테마도 이미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매일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시그널 리포트 펼쳐보면 처음에는 만약에 뭐 99% 내용을 몰랐다고 하면 점점 제가 아는 내용들이 계속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러다 보면 평소에는 안 봤던 저 밑에 끝에 있던 그런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도 읽게 될 것이고 또 그런 지식들이 쌓여서 최종적으로 이제 100%가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욕심내서 다 보려고 하지 말고 부담되신다 하면 당일에 주인공만 보고 공부를 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나고 나면 3분의 2는 출금합니다. 만약에 오늘 200만 원이 수익이 났다. 그러면 100몇십만 원 정도는 출금해서 그냥 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넣어놓고 평소에 누르지 않았던 좀 사주 단보직 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평소에 가지 못했던 뭐 호캉스도 가고 약간 이제 좀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돈을 쓰는 거죠.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3분의 1은 제가 이제 가장 좀 취약한 부분이 손절이다 보니까 이제 과감하게 손절을 하기 위해서 손절 충당금이라는 명목으로 200만 원을 벌면 이제 뭐한 6, 70만 원 정도는 그냥 그대로 계좌에다가 놔둬놓고 제가 매일 메모를 해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충당금이 얼마 쌓였구나. 그러면 제가 이 범위 내에서는 이제 원하는 자리에 이탈했을 때 과감하게 손절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 지인들한테 이 방법 알려주니까 실제로 사용하시면서 좀 좋다는 말씀 많이 하셔서 제가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마트워치. 저는 진짜 스마트워치를 덕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직장인들의 가장 큰 단점인 내가 사고 싶을 때, 팔고 싶을 때 뭐 판다는 이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거 하고요. 또 스마트워치 진짜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저도 진짜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아, 그 옛날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무작정 전날에 공부해놓고 아직까지 오지도 않은 500봉 뜬 종목들이 5일선과 3일선, 뭐 8일선 그 가격에 미리 주문을 넣었어요. 보지도 않고 뭐 반등을 봐주는지 안 주는지도 확인도 안 하고 이제 직장 일을 해야 되니까 3일선에 뭐 1,000만 원, 8일선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막 말로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제가. 이렇게 하다가 돈 진짜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 보완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한 끝에 이제 스마트워치를 활용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7월 달에
이제 멘토님과 식사를 하고 나서 좀 변화가 생겼어요. 이제 아까 제가 최초에 보여드렸던 수익금을 보게 되면 한 달에 한 1,500만, 100만 원 정도 수익이었었는데, 그날 식사를 하고 와서 금액이 많이 커졌죠. 이제 이게 뭐 때문에 커진 거냐면, 제가 사실 이제 올 초는 수익을 내고 있었지만,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몰라서, 사실 매매를 갖다가 좀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매수 금액이 이제 제가 뭐 1억을 가지고 한 번에 매수한 게 아니고, 2천만 원씩 뭐 네 종목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회전율을 높이는 거죠. 확신이 없다 보니까 뭐 비중을 실현한다든지,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한다든지, 좀 소극적이었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식사를 가서, 제가 이런 분들과 이제 식사를 할 기회가 사실 평생 없다 보니까, 진짜 질문을 많이 드렸어요, 그때. 저는 그때 밥보다는 약간 현인과에 대한 그게 목적이어서 제가 이제 멘토님, 아스타님, 제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데 맞는가요? 라고 디테일하게 말씀드렸더니 진짜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맞다고 하셨고 이제 그때 제가 좀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이제 매매 빈도도 좀 늘리고 금액을 조금 크게 가져가다 보니까 이제 수익이 이런 식으로 나더라고요. 제가 아까 안내해드렸던 그 방법들이 이제 멘토님과 아스타님께 검증받은 방법이니까 잘 활용해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하락장에서도 통하냐고 물어보셨잖아요. 하락장에서는 절대로 과감하게 하시면 안 돼요. 해도 진짜 금액 10분의 1로 줄이든지 아니면 아예 안 하든지. 저는 일단 그런 눌림 매매할 때 지수가 파란색이거나 하락 추세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지수가 뭐 보합이든 뭐든 빨간색을 띠고 있고 그리고 지수가 이제 1분 봉상 내리막이 아니고 이제 그래도 뭐 보합이든 오르막일 때만 하는 거지 절대로 요즘 같은 장에서는 시도를 하면 안 됩니다. 눌림이라는 게 뭐 말이 이렇게 3일선, 5일선, 8일선이지 그냥 깨면 그만이에요, 진짜. 그리고 깨는 경우 진짜 많이 봤고요. 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실전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제 첫 번째 방법인 500억 봉 1억 종목의 눌림 매매입니다. 거차 제시로 말씀드려 볼게요. 거래량 당연히 이제 500억 봉 빵빵 터지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충족을 했고 차트 이제 눌림을 주고 있죠. 그리고 재료는 자율주행이 당시에 좀 뜨고 있었고요. 시황도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면서 좀 이런 종목들을 받쳐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 매매한 거 보게 되면 여기 3일선이에요, 3일선. 500봉 뜨고 이제 3일선 지지 받는 모습 보면서 당연히 제가 이제 알림 등록 해놨겠죠. 그래서 이제 알림이 오길래 매수를 했고 수익 실현했고 이 자리도 3일선 지음입니다. 3일선까지 오다가 좀 반등을 하는 부분이 보여서 분봉상 또 매수를 했고 또 수익 실현했죠. 그리고 여기는 무슨 선일까요? 5일선 밑에 이제 한 8일선 지음이겠죠. 그래서 좀 빠지는데 전날 저점을 이제 안 깨고 이렇게 막 흐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반등을 좀 주는 모습 보이길래 그냥 전날 저점 깨면 순절하지 뭐 라는 생각으로 과감하게 들어가서 이제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 AI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이제 AI가 열풍이었었고 이제 거래량 500억 봉 두 번 터졌고 그리고 차트 눌린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렇게 제가 높은 데서 산 거는 이제 돌파 매매 연습한다고 한 주만 넣은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3일선 그리고 8일선 이렇게 왔을 때마다 계속 이제 주식을 사 모아서 이제 다 수익 내고 나온 거 보이시죠?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합니다. 이제 미리 알림 운동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오게 되면 이제 저한테 알림이 와요. 그럼 그때 너무 바쁘면 어쩔 수 없지만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 하면 살짝 들어가서 진짜로 지지를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지수도 똑같이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눌릴 때 분봉 지지 맞는 거 보고 매수해서 수익 실현했고 솔토에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면 제가 전날 관정 등록을 하고 이 종목을 매매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차일남님 콘텐츠가 딱 뜨면서 제가 공부했던 종목이 딱 거기 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영상 보면.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등록을 다 해놨는데 아침에 차일남님께서 또 언급을 해주시다 보니까 더 자신 있게 비중을 실어서 수익 실현을 했죠. 여기 보시면 이제 5일선 지지잖아요, 그죠? 그냥 무조건 이제 5일선은 지지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 5일선 인근에서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이제 관찰한 다음에 이제 확실히 그 선을 안 깨고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 매매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절대로 이 공식처럼 대입되는 게 아니고요. 장도 괜찮아야 되고 그 당시에 시장도 맞아야지 이제 당연히 이제 반등이라는 게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그 자리에서 사주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자리를 저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참여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무조건 공식처럼 이제 그 자리에 대놓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자리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반등이 나오는지를 제가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일정 매매입니다. 제가 이제 시그널 리포트에서 발췌해온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일정이 있으면 등록을 했다가 이제 당연히 이제 활용을 해야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일정이 다 돼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거의 일주일 전쯤에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급등을 했지만 이날이 이제 일정이 있는 당일이었거든요. 급등은 했지만 아직까지 일정이 살아있고 아직까지 재료가 살아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눌리면 매수를 해야겠다라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제가 원래 이날 매수를 했어야 했는데 이날은 제가 운전을 좀 많이 하는 날이다 보니까 못 받고 그 다음날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일정 당일날 급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 뭐 악재 뉴스가 떴나 싶어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뉴스도 없었고 그 당시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만담 채널에서 멘토님께서 5일 일정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부분을 보고 아 뭐가 악재가 있는 건 아니구나 싶어서 여기서 이제 크게 비중을 실어서 오후에 일정이 다가올 때 수익일 때 튀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YTN 메가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중순 나온다고 얘기가 떴는데 이것도 좀 미리 저는 보통 이런 데서 매매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갑자기 떠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계속 이거는 이제 공부도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입찰하는 기업이 이제 누가 나올 때도 좀 이제 급등하는 경향이 보이다 보니까 아, 아직 재료가 살아있구나라는 마음으로 눌림지면 계속 매수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이제 돌파 매매 연습한다고 한 주 넣은 거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제 이제 주력 매매입니다. 보면 여기가 이제 3일선이었거든요. 근데 거래량도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모아가 보자 라는 생각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모았는데 다음날 또 빠지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제 어차피 저는 항상 첫 매수는 좋은밖에 안 하거든요. 분명히 제가 산 가격보다 떨어질 거라는 항상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기 때문에 갑자기 급락하길래 이때 또 비중을 많이 실었죠. 그런데 장 끝나자마자 이제 공시가 나오면서 다음날 거의 최고가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 매매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일정이 부각되기 전에 매매하시는 게 조금씩 모으시는 게 좋고 혹여나 부각이 먼저 됐다 하더라도 이제 그 일정이 아직까지 살아있고 뉴스에 나오지 않았을 때는 계속 그게 살아있다고 보고 이렇게 눌릴 때마다 조금씩 모으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저도 이 종목도 약간 기분 좋았던 게 제가 매매를 했는데 멘토님께서 그 뒤에 이렇게 언급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보는 게 맞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좀 기분 좋게 매매했던 건인데 이제 이재명 대표 대장동 관련 첫 재판이 이제 10월 6일 날 있었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제 재판에 이제 대표가 참석한다는 말은 이제 그 대표가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수혈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관련된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급락을 하길래 멘토님께서 좋아하시는 더 빠질 데도 없다. 여기서 빠져봐야 얼마나 빠지겠느냐. 그리고 이 부분 악소리도 못하고 빠진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과감하게 그래서 이 자리가 오길래 땡큐 하고 이제 매수를 했죠. 그런데 당일날 오르길래 팔았고 근데 아직까지 10월 6일에 올라면 날짜가 남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조정 줄 때마다 매수를 해서 결국 이제 최고가에 팔았는데 이때 판 이유는 이제 여기 이평선을 갖다가 넘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팔아버렸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 다니면서 매도 같은 경우는 그냥 분할로 위에 쫙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를 하는 편이고 네, 우선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장이 안 좋을수록 희망을 버리시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오기로 더 열심히 공부하시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주식인들 중에서 누군가가 인생은 한강뷰 아니면 한강물이라고 하던데 이제 시그널 리포트 잘 활용하셔서 이제 실현자분들은 전부 다 이제 한강뷰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많은 말씀 드렸지만 딱 하나만 생각하시고 방송 종료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와, 쟤도 몰천을 하는데 내가 못하겠어? 한번 해보자. 예, 많이 부족한 강의였는데 열심히 들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